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식 탐구 파트너 미래를 묻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업의 역할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 즉 CSR과 ESG 경영이 왜 중요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기업들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지속가능 경영 분야의 권위자이신 박선우 지속가능경영연구소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소장님,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민준 MC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도 인사드립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기업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소장님, 요즘 ESG라는 단어를 뉴스나 기업 홍보에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기존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과 이 ESG 경영은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왜 이렇게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CSR은 기업이 사회에 공헌하고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다소 포괄적인 개념이었다면 ESG는 투자자 관점에서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평가하는 구체적인 세 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환경, environmental, 사회, social, 지배구조, 거버넌스의 약자죠. 기후변화나 노동 문제, 지배구조 투명성 같은 요소들이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단순히 좋은 일을 넘어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으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단순한 사회 공헌을 넘어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니 그 변화가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ESG 경영을 도입하고 실천하는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아무래도 당장 이윤을 내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기업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죠. 첫째는 비용 문제입니다. 친환경 설비 투자나 공급망 관리 강화 등은 초기 비용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둘째는 그린워싱에 대한 우려입니다. 겉으로만 ESG를 외치고 실제로는 변화가 없는 기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진정성 있는 접근이 더욱 중요해졌죠. 셋째는 측정의 어려움입니다. ESG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보고하는 표준화된 지표가 아직 부족해서 기업들이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워싱은 소비자들에게도 민감한 부분이 될 수 있죠. 그렇다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ESG 경영을 성공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들의 사례나 그들이 취하는 핵심적인 접근 방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핵심은 ESG를 기업의 핵심 가치와 사업 전략에 내재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의류 기업은 폐기물 재활용을 통해 원단을 만들고 생산 과정에서 물 사용량을 줄이는 등 환경적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는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라 제품 생산의 전 과정에 걸쳐 순환 경제를 실현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죠. 또 다른 식품 기업은 지역 농가와의 상생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투명한 지배 구조를 구축해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얻는 데 집중합니다. 이렇게 ESG 요소를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녹여내는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더 큰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자체의 지속 가능성을 내재화하는 것이 중요하군요. 그렇다면 기업이 ESG 성과를 측정하고 대중에게 공개하는 방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소비자들이 어떤 정보를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주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통해 공개합니다. 국내외 다양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GRI, 즉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 표준입니다. 기업은 이 표준에 따라 환경 성과, 탄소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등 사회적 성과, 직원 복지, 지역사회 기여, 인권 등 지배구조 성과를 상세히 보고합니다. 투자자들은 이 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ESG 리스크와 기회를 평가하고 소비자들은 기업의 가치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진정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GRI 표준이군요. 앞으로 기업들의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찾아볼 때 참고해야겠습니다. ESG 경영에서 기술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신 기술들이 지속 가능성 목표 달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요? 네, 기술은 ESG 경영의 강력한 조력자입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AI는 에너지 사용량을 최적화하고 생산 효율을 높여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공급망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에서 환경빈 사회적 책임을 다했는지 검증하는 데 활용될 수 있고요. 빅데이터 분석은 기업이 ESG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찾는 데 필수적
대표적입니다. 재생에너지 기술 발전도 기업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AI와 블록체인 같은 첨단 기술들이 지속 가능성 목표 달성에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개개인이 소비자와 투자자로서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어떻게 독려하고 참여할 수 있을까요? 개인의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첫째, 착한 소비입니다. 제품을 구매할 때 기업의 ESG 활동이나 친환경성,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하는 것이죠. 둘째, 윤리적 투자입니다. ESG 평가가 우수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기업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셋째, 적극적인 의견 표명입니다. 기업에 직접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거나 사회적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목소리들이 모여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매일 하는 소비나 투자 행위에도 큰 의미가 담겨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소장님, 오늘 지속 가능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매우 유익하고 통찰력 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ESG 개념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업의 노력이 우리 사회에 더 널리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박선우 소장님과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ESG 경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지속 가능성은 기업의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음을 느낍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미래를 묻다는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